이번 토요일 아침 지하실로 내려가면 보기도 전에 냄새부터 맡게 됩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혀끝에 맴도는 시큼한 기운, 골판지 상자를 망가뜨리고 공구에 녹이 슬게 하며 건식 벽체 구석으로 기어오르는 검은 반점들을 조용히 키우는 그런 습기 말입니다. 그리고 위층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이 $240를 주고 산 플라스틱 기계가 윙윙거리며 전기를 소모하고 하루에 2번씩 비워야 하는 양동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4달러짜리 유리병이 하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베를린 외곽의 한 아미시 에이미시. 상점 선반에 놓여 있는 물건입니다. 이 병은 여러분의 200달러짜리 기계보다 훨씬 더 많은 습기를 방에서 빨아들입니다. 전원 코드도 필터도 양동이도 없습니다. 그저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범한 가정집에서 해왔던 방식 그대로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홈스 카운티. 이 한 아밋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것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지하실에 꼬박 10분 동안 서 있고 나서야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카운티 농업 회보에 묻혀있던 1936년 문서에 대해 해준 이야기는 제가 다시는 시중에서 파는 제습기에 단 1달러도 쓰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1962년에 지어졌고 벽에 이미 이슬이 맺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그 홈스 카운티의 지하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친구가 슈워츠 앤 트루버, 에시 슈와트 앤 트루버, 가족에게서 산 참나무 널빤지를 운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었지만 그의 아내는 8월의 습기를 피해 저를 안으로 손짓해 부엌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밖은 화씨 92도였습니다. 하지만 돌벽으로 된 그 집 안은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시원하다기보다는 건조했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지 않을 정도의 건조함이었습니다. 저는 정의도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인 외부인이 뻔한 질문을 할 때 아밋이 여성들이 짓는 그런 미소를 지으며 지하실 문 근처의 나무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그 선반에는 3개의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복숭아를 통조림으로 만들 때 쓰시던 투명한 1쿼트짜리 메이슨 병이었습니다. 각각의 병에는 암염처럼 보이지만 암염은 아닌 거친 흰색 물질이 3분의 2 정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못으로 뚫은 작은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병 바닥에는 이미 약간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도 똑같이 하셨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1880년대에 가족이 처음 그 산등성이에 정착했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병 안에 들어있던 것은 염화칼슘이었습니다. 식탁용 소금도 앱소녰도 아닌 염화칼슘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부서에서 여름철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사용하는 바로 그 화합물입니다. 농자재 판매점 어디서나 10파운드짜리 양동이를 약 18달러에 살 수 있으며 그 10파운드면 일반적인 지하실에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 단위로 계산해 보면 34개월 동안 방을 제습해 줄 병 하나를 세팅하는데 약 4달러가 드는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분노할 만한 부분입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응급구조대원들이 나눠주는 문서와 동일한 플로리다 대학교 IFS 농촌지도소 재난 핸드북에서는 전력이 끊긴 가정을 위해 수동형 습기 흡수제를 구체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화학적 원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대중에게 알려진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된 일인지 미국의 모든 철물점에서는 6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는 필터와 압축기가 달린 200달러짜리 플라스틱 상자를 여러분에게 팔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돈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편해지는 지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제습제로서의 염화칼슘은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농업 회보에 등장합니다. 위스콘신 대학교는 1936년에 지하 저장고에서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농부들은 세기가 바뀔 무렵 담배 헛간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미씨가 이것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나머지 미국인들이 기계를 사도록 설득당했을 때 이것의 사용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귀환한 군인들, 정부의 주택 프로그램, 40년대 후반에 마무리된 농촌 전력화 사업, 갑자기 모든 가정에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었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푼돈으로 해결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가전제품을 파는 거대한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냉장고가 지하 저장고를 대체했고 의류 건조기가 빨랫줄을 대체했으며 정의제습기가 선반 위에 소박한 소금병을 대체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남겨주었을 뿐입니다. 현대식 제습기의 수치를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최대 7,200평 방피트의 지하 실용으로 판매되는 표준 70파인트 용량의 기기는 작동하는 동안 대략 700나베워의 전력을 끌어다 습니다. 오하이오강 유역이나 걸프 연안과 같이 습한 기후에서는 여름철에 그 기계가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 정도 돌아갑니다. 킬로와트 시당 15센트로 계산해 보면 구매 비용과 사로번의 계절이 지나 압축기가 고장 났을 때의 교체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전기 요금으로만 한 달에 30, 40달러가 나갑니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의 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에서 2020년 H-Rate Transaction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효율적인 현대식 주택에서 제습기는 이 중앙 에어컨 자체와 거의 맞먹는 연간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하실에 있는 그 작은 상자를 돌리는데 집 전체를 식히는 기계만큼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염화칼슘은 더 이상 개선하거나 특허를 낼 수 없는 물리학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바로 흡습성입니다. 단순한 현상을 뜻하는 거창한 단어일 뿐입니다. 이 화합물은 물 분재에 대한 화학적 인력이 너무 강해서 말 그대로 주변 공기에서 물 분자를 끌어당겨 결합합니다. 습기를 흡수하면서 소금은 서서히 소금물로 녹아 용기 바닥에 고이게 됩니다. 소금이 거의 다 녹으면 소금물을 따라 버리고 새 염화칼슘으로 병을 다시 채우기만 하면 원래대로 작동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전기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 소음도 전혀 없습니다. 고장날 움직이는 부품도 없습니다. 제가 랭커스터 카운티와 홈스 카운티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아미시 가족들은 지하실, 식료품 저장실, 지하 저장고, 공구 창고의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밀러스버그 근처에서 방문했던 한 가족은 농가 지하실 곳곳에 6개의 병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소금을 교체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연간 총비용은 $20 미만이었고 그 지하실은 구석에서 윙윙거리는 기계를 돌리던 제 지하실보다 훨씬 더 건조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 지하실을 붓는 방식이 달랐고 오늘날처럼 기초가 밀봉되지 않았으며 방습층이 규정 요건이 아니라 나중에 덧붙이는 요소였던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지하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을 쉬도록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이 지하실을 밀봉하고 방수 코팅을 칠하고 하루 24시간 제습기를 가동하며 습기를 기계로 싸워야 할 적으로 취급하라는 말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미시의 접근 방식은 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정의 괴물로 전체 공기를 건조시키려 하는 대신 공간 전체의 수십 군데에서 소량의 습기를 수동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 물건이 필요합니다. 금속 뚜껑이 있는 1쿼트 크기의 유리병, 농자재 판매점이나 철물점에서 파는 플레이크 또는 펠릿 형태의 염화칼슘, 치즈클로스, 자습 면보, 한 조각이나 낡은 면 손수건, 그리고 한 줌의 작은 돌이나 구슬입니다. 이미 병을 가지고 있다면 총 투자 비용은 설치 장소당 약 $3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사야 한다면 평균 1,000른 평방피트의 지하실을 커버하는 세팅에 $2.8 정도를 예상하십시오. 못과 망치를 사용하여 각 병 뚜껑에 6.7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병 바닥에 작은 돌을 약 1인치 깊이로 깝니다. 돌 위에 치즈클로스를 덮고 작은 해먹 모양이 되도록
아래로 처지게 둡니다. 치즈클로스 위에 염화칼슘 2컵을 붓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조입니다. 돌은 습기가 흡수되면서 형성되는 소금물 위로 소금을 받쳐주어 소금이 너무 빨리 쓸모없는 웅덩이로 녹아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치즈클로스는 소금을 제자리에 유지하면서 물만 아래로 떨어지게 합니다. 지하실의 각 모서리에 병을 하나씩 두고 가운데에 하나를 둡니다. 선반이나 작은 나무 블록 위에 올려두고 소금물이 쏟아지면 부식성이 있으므로 절대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마십시오. 2주마다 확인하십시오. 바닥에 소금물이 1인치 정도 고인 것이 보이면 식물과 금속에서 멀리 떨어진 야외 어딘가에 버리십시오. 소금을 다시 채웁니다. 이것이 유지관리 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제 지하실에서 이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비싼 전기 제습기를 거의 끊임없이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하실의 습도는 68%에서 72%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5개의 염화칼슘병을 설치한 지 3주 만에 제 습도계는 52%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기 제습기에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플러그를 꽂지 않았습니다. 제 여름철 전기 요금은 한 달에 11달러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1980년 이전 지하실의 벽과 바닥은 실제로 현대식 지하실과는 다르게 습기를 머금습니다. 그것들은 습기를 완충합니다. 천천히 방출하는 것입니다. 전기 제습기는 하루 종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그 완충 작용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수동형 제습제병은 완충 작용과 함께 작동하여 벽이 습기를 방출하는 것과 거의 같은 속도로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러그를 꽂는 그 어떤 기계보다 오래된 집에서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크롤 스페이스 바닥 및 좁은 공간가 있다면 병의 수를 2배로 늘리고 가장자리를 따라 펀처럼 시험피트 간격으로 배치하십시오. 크롤 스페이스는 습기 피해가 20년, 30년에 걸쳐 바닥 장선을 조용히 파괴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까지 그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1년에 2번씩 채워주는 12개의 염화칼슘 병은 연간 40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여러분 집의 구조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옷장, 환풍기가 없는 욕실, 식료품 저장실에는 더 작은 병을 사용하십시오. 0.5파인트짜리 통조림 병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아무것도 부딪혀 넘어뜨리지 않을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십시오. 작은 병 하나면 옷장 하나를 3개월 동안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펜실베이니아의 오래된 농업 기록을 파헤치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하실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938년 현재 우리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라고 부르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농촌지도소는 농가의 뿌리채소 및 곡물 저장에 관한 회보 367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문서는 부패와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 밀폐된 저장실에 염화칼슘 제습제를 사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이 회보는 거의 15년 동안 펜실베이니아 농촌 가정에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다 1950년대 중반 최초의 주거용 전기 제습기가 소비자 시장에 출시될 무렵 조용히 배포가 중단되었습니다. 음모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립대학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던 실용적이고 검증된 가정용 지식이 새로운 산업이 고객을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배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불편해졌을 뿐입니다. 물론 아미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오래된 회보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서 딸로 다시 손녀로 그 기술을 계속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농업협동조합에서 50파운드짜리 염화칼슘 포대를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날 그들의 지하 저장고는 1925년과 마찬가지로 건조하고 생산적입니다. 10월에 아미시의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제대로 관리된 습기 환경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조림이 가득 찬 선반, 나무 상자에 헐렁하게 보관된 감자, 양파, 당근, 양배추가 담긴 삼배자루, 부패도 곰팡이도 퀴퀴한 냄새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뒤틀리지 않은 나무 선반,
녹 한 점 없이 벽에 걸려 있는 주철 공구들. 이 모든 것이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는 몇 개의 유리병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인 미국인의 지하실과 비교해 보십시오. 습기 때문에 모서리가 물렁해진 크리스마스 장식용 골판지 상자. 전자부품이 부식되어 아무도 쓰지 않는 러닝머신. 서로 들러붙기 시작한 가족 사진과 앨범. 공기를 순환시키기 어려워져 더 무리하게 작동하는 난방기. 하루 20시간씩 돌아가며 애초에 습기가 올라왔던 바로 그 배수구에 쏟아버릴 물 양동이를 채우고 있는 정해제습기. 마지막 조각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건네받았고 다른 모든 선택지가 대중의 시선에서 조용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가정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언가 다른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조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기술이며 방금 언급한 1938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회보에서 바로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블로그에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어떤 유튜브 채널에도 없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은퇴한 농촌 지도원이 자신의 개인 서재에서 오래된 회보 합본을 빌려주며 301페이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를 숯과 소금의 짝짓기라고 부릅니다. 회보에서는 이를 제습 및 탈취 결합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염화칼슘 병에 이 두 번째 요소를 추가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시중에서 파는 그 어떤 제습기도 아무리 비싼 돈을 주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술은 이렇습니다. 염화칼슘 병과는 별개로 두 번째 1쿼트짜리 병을 가져와서 화렵수 덩어리 수치로 3분의 2를 채웁니다. 조개탄도 아니고 라이터액 첨가물이 들어간 압축된 종류도 아닌 본격적인 바비큐용으로 판매되는 순수한 화렵수 덩어리 수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철물점에서 10파운드짜리 한 포대를 약 16달러에 살 수 있으며 그 10파운드면 몇 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병의 뚜껑에도 똑같이 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지하실이나 크롤스페이스 곳곳에 있는 염화칼슘 병 옆에 수치든 병을 하나씩 놓아둡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플라스틱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염화칼슘은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입니다. 미세한 수준에서 엄청나게 다공성인 화렵수 수층 휘발성 유기 화합물, 퀴퀴한 냄새 분자, 곰팡이 포자, 그리고 축축한 콘크리트와 나무에서 방출되는 미량의 가스를 흡수합니다. 이 둘은 함께 작용하여 공기를 건조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1978년 회보에는 이 결합 방식을 사용한 농가들의 보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원본이 제 손에 없어서 기억에 의존해 인용하자면 이 방식을 사용한 농가들은 지하실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반면 이 방식 없이 채소를 보관한 이웃들은 가을철 저장 후 몇 주 만에 특유의 흙내 나는 지하실 냄새가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회보에서는 이를 수분 제거와 증기 흡착에 결합된 작용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화창한 여름날 병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 금속 베이킹 시트 위에 숯을 펴고 직사광선에 약 6시간 동안 두어 숯을 재생시키십시오. 열과 자외선이 흡수된 화합물을 몰아내고 숯을 초기화하여 또다시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절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10파운드짜리 한 포대를 8, 9개의 병에 나누어 담으면 거의 10년 동안 여러분의 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하실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한 총 투자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화칼슘 설치 장소당 300달러, 수치 설치 장소당 2달러, 병을 사야 한다면 개당 2달러, 모든 재료를 새로 구입하여 1500평방피트의 지하실을 수동으로 제습하고 탈취하는 완벽한 8개 장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대략 64달러가 듭니다. 연간 유지비는 30달러 미만입니다. 전기도, 소음도, 타버릴 압축기도, 교체할 필터도, 비워야 할 양동이도 없습니다. 저에게 그 회보를 빌려주었던 은퇴한 농촌 지도원은 그 이후로 제가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슬펐던 일은 훌륭하고 단순하며
검증된 지식이 밀려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것에 마진을 붙여 여러분에게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미 잘 작동하는 것을 대체할 물건을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팔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매월 전기 요금 고지서와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을 안고 이 영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증조 부모님들이 하셨고 아미시 사람들이 결코 잊지 않았으며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들었던 그 기계를 한 달 돌리는 비용보다 적게 드는 방법을 가지고 나가십니다. 이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꼼수도 아닙니다. 70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마침내 여러분에게 돌아온 지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분기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지혜가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분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상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방식이 작동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문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한 가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몇 년도에 지어졌으며 지하실 습기 때문에 매달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채널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으며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이 오래된 회보와 오래된 농가들을 계속 파헤치는 이유입니다. 그냥 스크롤을 내리지 마십시오.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커뮤니티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때 성장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제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를 후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돈을 빨아먹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의 고객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구독해 주십시오. 제가 작업 중인 다음 영상에서는 땅이 3피트 깊이로 얼어붙고 나머지 우리들은 외풍이 심한 집을 난방하느라 한 달에 $600를 지불하는 1월에 아미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밝혀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 수종이 있는데 1년 중 특정 시기에 베어내면 철물점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40%더 오래 탑니다. 저는 1952년 오하이오 농업회보에서 그 자료를 찾았고 그것을 직접 찾고 자르고 건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단순한 도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립적인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봅시다. 잊혀진 지식의 다음 본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